이번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건 바로 아이폰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과연 애플은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통화 녹음을 개방했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I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이번 WWDC에서 메인은 AI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목을 가장 끈 이슈는 바로 아이폰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AI랑 아이폰 통화 녹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제가 iOS 18로 올렸거든요, 개발자 버전으로. 그랬을 때 좀 눈에 확 띄는 변화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아이폰 통화 녹음 왜 갑자기?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쉽게 생각하면 이번에 애플이 챗GPT, 그러니까 오픈AI랑 같이 협업을 해서 AI의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오픈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오픈AI와 애플이 같이 뭔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서로의 이득이 있어야겠죠. 애플의 경우에는 이런 오픈AI처럼 큰 자체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AI랑 손을 잡은 거죠. 그러면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또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아이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예요. 우선 이 둘의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비용이나 그런 건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마 오픈AI에서 비용을 요청을 하더라도 애플에서 그 비용은 좀 충당을 당분간은 할 것 같아요. 나중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AI 기능이 다 글로 이런 정보를 수집을 했다 하면 이제는 사진도 필요하고 또 음성도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영상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통화 녹음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어떻게 데이터 수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통화하는 것들, 특히 이런 통화 녹음이 되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시리도 되게 잘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애플에서 수집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 녹음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의성이 좋아진 거긴 하지만 좀 속내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야 오픈AI에서 이것들을 수집을 해서 뭔가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 이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나 안드로이드에서는 당연히 됐던 이 통화 녹음이 이제야 시작이 된 거고요. 애플 입장에서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오픈AI랑 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겠죠. 요걸 할 수 있게 된 거고, 오픈AI는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본인의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다 이득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이번에 WWDC에서도 강조한 게 바로 보안성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자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외부 데이터 센터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자와 애플 둘만 알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플은 믿을만 한가? 이런 보안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그 전에 통화 녹음이 오픈이 안 된 거는 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갤럭시는 다 됐는데, 여튼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를 키우기 위해서, 이 AI판을 키우기 위해서 통화 녹음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애플에서는 바로 오픈을 해버렸네요. 참 애플이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본인 회사에 이득이 되는 거는 정말 빠르게 변화를 줘요. 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불편하게 살았던 게 사실 좀 화가 나긴 하는데 해결해 주니까 또 응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플도 본인의 이런 수익, 회사니까 정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참 타이밍 잘 재는 것 같아요. 여튼 이번에 오픈된 통화 녹음이 각자 다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iOS 18로 올려도 통화 녹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외의 기능들은 좀 오픈이 됐어요. 사실 버그가 좀 있습니다. 카톡도 자꾸 꺼지고 그러긴 하는데 한번 올려봤어요. 그 기능들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선 전체적으로 화면의 변화가 가장 커요. 이 화면의 커스터마이징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되게 특이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폰의 그 앱들이 무조건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갤럭시가 이렇게 되었었던 거였죠. 근데 요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위젯들,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이게 원래 됐었나 싶은데 여튼 요 위젯 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용자화를 누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작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는 분들, 저는 좀 크게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자동이 있죠. 그리고 다크 모드 있고 라이트 모드 있습니다. 아마 자동은 밤에는 좀 어둡게 될 거고요. 틴트 모드는 색깔 바꿔주거나. 요게 근데 좀 색깔이 좀 별로네요. 저는 다크 모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예전과 완전 다른 이런 화면이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 제가 진짜 바랬던 건데 통화 기능입니다. 통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걸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되는데, 이제는 정보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통화를 눌러야 전화가 되는 거예요. 맨날 이것 때문에 잘못 전화하고 막 부재중 뜨고 했던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 진짜 왜 진작에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있어요. 앱 잠금이에요.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이쪽에 Require Face ID라고 나오는데, 이걸 딱 누르면 짠, 이렇게 해서 앱이 잠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잠궈 놓고 저 외에 다른 사람이 열려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인증을 해야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앱 잠금. 제가 뭐 비밀이 많은 건 아닌데, 화면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이제 점점 갤럭시에 좀 부러웠던 것들이 열리고 있네요. 이 외에도 뭐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자잘한 건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했고요. 뭐 나중에 정식으로 업데이트 되면 그때 뭐 좀 버그 좀 없어지고 또 기능들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정리해서 1, 2, 3, 4, 5 쫙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애플이 요즘 되게 잠잠해서 영상 찍을 거 없었는데 이런 기능 얘기해줘서 갑자기 기분이 업된 것 같습니다. 또 괜찮은 소식,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번에 출시된 맥북 에어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지금 레슨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르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